저희는 시부모님과 2년째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부부예요. 같은 동네에 같은 건물입니다. 1층은 시부모님, 2층은 저희예요. 시부모님네는 자가, 저희는 전세로 살고 있어요. 저희 집주인은 시부모님이 아닌 외부인입니다. 시부모님 소유의 건물도 아니고, 시부모님이 집을 사주신 것도 아니고, 굳이 주택 같은 빌라에 전세 얻어서 시부모님 가까이 사는 게 이상하다 생각하시겠죠? 제가 2년 동안 여기서 버틴 이유는 결혼 전에 남편이 제게 했던 약속 때문이에요. 이곳에서 딱 2년만 살아주면 그 뒤에는 어딜 가든 제 의견을 따르겠다고요. 그게 친정 근처던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지역이던 상관없이요. 이제 그 2년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부모님과 합가한 건 아니지만 합가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하기사 위아래층이면 합가나 마찬가지겠네요. 2년이라는 기약이 없었다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지금 저희 집이 전세 매물로 나왔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딸아들 다 떠나보내니 너무 적적할 것 같다며 딱 2년만 같이 살면 안 되겠냐 부탁하셨답니다. 신우는 저희보다 먼저 결혼을 했거든요. 이제 아들 하나 남았었는데 그 아들까지 멀리 가게 되면 마음이 힘들 것 같다는 거죠. 2년이라는 시간 내에 마음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처음엔 저도 반대를 했죠. 저희는 반반 결혼이거든요. 반반 결혼인데 왜 시댁 가까이 살아야 합니까? 이때 남편이 저를 설득하며 내건 조건이 2년이라는 거였어요. 그때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남편 바람대로 하게 됐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자식들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를 하겠다던 시부모님은 현재 딸과 아들을 다 끼고 살고 계십니다. 신우가 도저히 혼자 애 못 키우겠다며 살던 집 정리하고 시부모님 댁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이랑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애 키우는 게 힘들어서 친정엄마에게 애 맡기겠다는 생각으로 온 거예요. 저는 졸지에 시부모님과 신우를 매일 마주치며 살게 된 거죠. 이곳에 살면서 제 결정에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부모님과 같은 건물이지만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니 괜찮다 생각한 게 오만한 제 착각이었죠. 시도 때도 없이 올라와서 벨 누르기는 기본. 나중에는 남편한테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 초인종 없이 들이닥치신 것도 여러 번. 이건 제가 벨이라도 눌러달라 사정해서 고치시긴 했어요. 제가 잦은 방문을 불편해하니 뜸해지시긴 했는데 저희 집 불이 켜져 있나 꺼져 있나 감시하시기도 했죠. 불이 꺼져 있으면 이 시간까지 어디 나가 있는 거니? 어디 멀리 간 거니? 혹시 부부싸움이라도 했니? 집 나갔니? 이런 폭풍 같은 연락에 휴대폰은 불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외출할 때도 불을 켜고 나가는 습관이 생겨버렸답니다. 게다가 집에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저희를 부르시는 일도 많았어요. 막상 내려가 보면 평온합니다. 주말에는 더 심했어요. 아침부터 마트 가자, 쇼핑 가자며 불러내서 기사, 짐꾼, 가이드까지 시키시는 건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스트레스였던 게 저희가 먹는 것까지 감시하셨네요. 밖에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나면 내다보셨다가 저희 집으로 올라가는 게 보인다? 바로 전화가 옵니다. 몸에도 안 좋은 배달 음식, 뭐더러 자꾸 시켜 먹냐? 너희는 집에서 밥을 안 해 먹니? 먹을 게 없으면 엄마 집으로 오면 되지. 왜 자꾸 배달을 시켜 먹니? 잔소리만 30분씩 들었어요. 신우가 저희 아래층으로 오면서 잠시 희망을 꿈꿨던 적이 있었죠. 애가 있잖아요. 시부모님께 손주가 얼마나 예쁘게 보이겠어요? 손주가 있으면 저희에게 신경을 덜 쓸 거라 꿈꿨던 거죠. 실제로 시부모님이 애한테 쏟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희를 덜 귀찮게 하시긴 했어요. 근데 제가 또 다른 빌런을 망각한 거죠. 바로 신우요. 저희 신우는 자기 남편에게 할 부탁까지 저희 남편에게 시켰어요. 잔심부름은 기본이고 돈까지 빌려가요. 갚는다 하면서 소액으로 몇 번씩 빌려가서 모른 척 했네요. 돈 받아오라 시키면 남편은 그거 얼마 된다고 재촉하냐 하는 마인드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애를 봐주는 날도 생겼죠. 시부모님과 신우가 각자 일이 생기면 저희에게 당연하다는 듯 맡기고 가더라고요. 저희가 집에 있는 거 뻔히 아니 바쁘다 거짓말할 수도 없고 몇 번 봐주니까 습관이 됐는지 더 잦아지고
정말 최악의 인연이었네요. 제가 인연을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처럼 버티고 결승점을 앞둔 게 바로 지금이었어요. 저는 최근에 친정과 가까운 동네로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저도 신우처럼 친정 근처에 살면서 도움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남편과 시부모님의 태도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에게 제가 알아본 집들을 보여주면 피곤하니까 다음에 얘기하자 하면서 피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다음에 하면서 매일 미루고요. 2년만 살아주면 된다던 시부모님은 같이 사는 것도 익숙해졌을 텐데 앞으로 쭉 같이 살면 어떠겠냐 합니다. 딸내미의 아들내미까지 끼고 사니 너무 행복하시대요. 우리 다 모두 행복하지 않냐 하시는데 다들 좋으시겠죠. 저만 빼고요. 저도 친정부모님 가까이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 이사 갈 때를 기다렸어요. 남편 말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바쁘다는 남편 억지로 앉혀놓고 전셋집 목록 들이밀었어요. 정말 전세 만기가 코앞이었거든요. 꼭 이사를 가야 해? 무슨 소리야? 2년 뒤에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기로 했잖아. 그건 알지. 근데 지금도 좋지 않아? 매일같이 시부모님이랑 신우 뒤치다꺼리 하는데 좋겠어? 가족끼리 돕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 말 돌리지 말고 이사 갈 생각이나 해. 약속 안 지킬 거야? 동네도 익숙해졌으니까 여기서 더 사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거지. 제대로 쉬지도 못해. 입에 들어가는 거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돈은 좀 나가? 동네가 익숙해지면 뭐? 힘든 게 익숙해지지가 않는데? 부모님이 귀찮게 하시는 건 알겠는데 다 우리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그리고 나이 든 부모님 조금 도와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돈 그거 얼마나 된다고 생색을 내? 한 달에 2, 30만 원이 적어? 당신 가족에 대한 마음이 아주 애틋하네. 그럼 이제 우리 부모님 옆으로 가서 지금하고 똑같이 해드려. 신우도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나라고 못 돌아갈 이유 있어? 나랑 살겠다면 이사 갈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면 이혼하고 당신 혼자 가족들 곁에 남아. 나도 내 가족들 챙길 거니까. 무슨 이혼이야? 이혼이 그렇게 쉬워? 어려우니까 2년 동안 바보같이 참고 살았지.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 살아.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못 이기는 척 이사 가겠다 했으면 이혼까진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이사 가겠다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런 일로 무슨 이혼이냐며 붙잡기는 했는데 이사 간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해요. 저도 이혼까지 가야 하는지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는지 엄청 고민했어요. 근데 남편은 저보다 가족이 우선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아쉬운 게 없더라고요. 결국 부모님을 찾아가 사실대로 다 털어놓고 부모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혼을 말리시려던 부모님도 끝내는 돌아오라고 하셨네요. 자식이 힘든 걸 참고 사는 걸 보는 것보다 이혼 딱지 붙이고 돌아오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하시네요. 그동안 이혼을 고민하며 쏟았던 시간들이 아깝더라고요. 남편은 와이프는 안중에 없고 가족들만 신경 쓰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저는 부모님 가슴 아프게 이혼 따위를 고민하며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남편에게 이사를 물었어요. 남편은 끝내 자리를 피하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저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혼까지는 오바라며 진상을 부리는 남편 덕에 처음으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남편과 그동안 주고받았던 휴대폰 메시지 기록들도 차고 넘쳐서 이혼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 하시네요. 그렇게 애틋한 가족들 끼고 살면 되지. 이혼은 왜 거부할까요? 노예 하나 없어지는 기분이라서요? 애초에 인연이라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남편처럼 결혼 전에 입으로 공수표 날리는 놈 절대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 가족이라면 맨발로 뛰쳐나가 말릴 거예요. 듣지 않는다면 머리끄댕이를 잡고서라도 데려올 거예요. 이게 제가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에요. 비록 2년 전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이번엔 옳은 선택이었다 믿고 싶어요. 저 잘한 거겠죠?